AI 칩 전쟁 요즘 정말 뜨겁죠. 근데 이게 단순히 누가 더 빠른 GPU를 만드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오늘은 그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,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. 1000조 원. 아니, 1000조 원이라니?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정옥 카이스트 교수가 10년 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. 근데 이게 그냥 시장이 커진다,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. AI 산업의 판 자체가 그 기반부터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, 뭐랄까, 거대한 신호탄 같은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? 그 중심에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에요. 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, 그게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. 예전 AI는 그냥 글자만 읽었잖아요. 근데 요즘 AI는 텍스트는 기본이고 이미지, 영상, 소리까지 한꺼번에 이해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술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온 거죠.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. 기존 AI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. 필요한 메모리 양이 적게는 1000배, 많게는 10만 배까지 늘어나니까요. 뭐랄까, 2차선 도로에 갑자기 수십만 대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그런 극심한 교통체증이 데이터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김정호 교수님 말이 딱 맞아요. 이제는 AI의 성능이 CPU나 GPU, 이런 연산장치의 속도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끌어오느냐, 이 메모리 대역폭이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.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가 못 따라오면 그냥 멈춰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시대가 온 거죠. 자,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AI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예전처럼 우리 칩이 더 빨라,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. 이건 이제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건 훨씬 더 큰 규모의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이 새로운 전쟁의 핵심은 바로 생태계입니다. 누가 AI 모델, 데이터, 그리고 플랫폼까지 이 모든 걸 장악하느냐의 싸움이죠. 그리고 이 전쟁터의 중심에 서로 다른 무기를 든 세 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. 이 세 거인의 전략 정말 흥미진진합니다. 먼저 구글을 볼까요? 구글은 자체 데이터, 플랫폼, 심지어 전용 칩인 TPU까지 모든 걸 자기들 손에 쥐고 완벽한 구글 왕국을 만들었어요. 반면에 현재 GPU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. 하드웨어는 최강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데이터나 서비스 플랫폼이 없다는 아킬레스건이 있죠. 바로 이 지점을 메모리 기술에 집중한 혁신적인 칩으로 AMD가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전체 판을 흔들고 있는 형국입니다. 자, 그럼 이 치열한 전쟁 끝에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. 훨씬 더 똑똑해질 AI,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 계층 구조입니다. 미래 AI의 기억 장치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거예요. 맨 꼭대기에는 HBM, 고대역학 메모리가 있습니다. 이건 AI의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.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기억하고 꺼내 쓰는 거죠. 그리고 그 바로 아래, 중간층에는 HBF, 즉 고대역폭 플래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건 중기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기 기억만큼 빠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꽤 자주 꺼내 써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해두는 공간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기반, 여기엔 우리가 잘 아는 SSD가 자리합니다. 거대한 도서관처럼 AI가 학습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저장하는 장기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체계적인 기억 장치를 갖춘 AI는 뭘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SF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AI와 협력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가 가능해지는 거예요. 어제 뉴스, 방금 내가 한 행동 같은 최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배우고 심지어는 이런 기능 만들어줘 하면 쓱쓱 코딩해서 스스로 도구를 만들어내는 AI. 이런 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엄청난 기술들, 최첨단 하드웨어다, 미래형 소프트웨어다,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 보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.
이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,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이죠.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의 근본 원리, AI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? 놀랍게도 정답은 수학입니다. 네, 바로 그 수학이요. AI의 본질은 결국 수학적 원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거대한 오케스트라, 교향곡과도 같은 겁니다.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?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GPU, 사실 그건 선형대수라는 수학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행렬 형태로 바꿔서 엄청나게 빨리 계산하는 기계일 뿐이에요. AI가 똑똑해지는 학습 과정은요, 그건 미적분을 이용해서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 그 오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이고요. 마지막으로 이게 정답일 확률은 98%야 라고 판단하는 건 바로 확률의 영역입니다. 결국 이 모든 게 수학이라는 거죠. 김정호 교수님의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. 앞으로 AI가 코딩 같은 기술적인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대신하게 될 거잖아요?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?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의 바탕이 되는 수학적 사고,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철학적 능력이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? AI 혁명은 이제 단순히 더 좋은 칩 하나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. 데이터와 메모리, 그리고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는 것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AI가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,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지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?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